오늘은 요리 영상 대신에 특별히 냉동식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아무거나 안 먹는 스타일이라는 거는 분명히 아셨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냉동식품을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굉장히 잘 골라서 정말 맛있는 거 몇 개만 먹는 스타일인데, 제가 홈쇼핑 보자마자 딱 필요 와서 오늘 지른 이 냉동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바로 냉동 칠리새우와 멘보샤. 구성은 멘보샤 5개, 칠리새우 5개에다가 칠리새우 소스 4개, 크림새우 소스 2개, 총 6개 포함입니다. 근데 칠리새우는 5팩인데 왜 소스는 6팩인지 아시는 분? 뭐 하나 더 준다니까 뭐 받아야지 뭐. 그래서 칠리새우 5개, 멘보샤 5개, 소스 6개, 총 68,900원 이런 구성인데, 그러면은 요거 한 팩에 거의 한 6,000원, 7,000원 꼴이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또 비싸네. 멘보샤부터 먼저 조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여기 설명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멘보샤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써있냐면 에어프라이어 170도에다가 18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리 후 3분 정도는 실온에 두면 더 바삭하게 먹을 수 있다 돼 있어요. 인스트럭션 자체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잘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잘 세워서 에어프라이어 돌리라고 했으니 잘 세워줍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하라고 써놨다는 게 아주 디테일하군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를 아까 3분 정도 식히라고 했으니까 3분 정도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멘보샤가 완성이 됐는데 3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뭐 냉동식품 편한 것도 알고 맛있는 제품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잘 안 먹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그냥 제 입맛에 그렇게 딱히 마음에 안 든다는 점입니다. 괜찮긴 하지만 딱히 맛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냉동식품을 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냉동식품의 맛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저는 2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맛이죠. 제품이 원래 얼마나 맛있는가. 근데 사실 다 엔간하면 맛있어요. 왜냐면 이거 냉동식품 엔간한 뭐 대기업에서도 많이 만들고, 이거 출시할 때도 유명한 셰프들이 직접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충분한 연구도 없이 맛없는 음식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리스크 감수하고 만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냉동식품은 기본 맛은 보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동식품의 맛이 굉장히 큰 차이로 나뉘고, 또 제가 특정 식품 같은 경우는 아예 냉동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재현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냉동식품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기 전에 기본 반조리 식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는 정말 맛있겠죠? 막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요리를 할 시점이 돼서는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직접 이 요리를 했을 때 냉동되기 전 상태, 그 맛 그대로 재현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재현성을 거의 완벽하게 달성해서 성공한 게 저는 만두라고 생각을 해요. 만두 같은 경우는 냉동하기 전이나 냉동 만두를 우리가 직접 쪄서 먹을 때랑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냉동만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겨 먹고 아주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의 냉동식품은 냉동이라는 약점 때문에 재현성이 낮고, 재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 조건과 타협하다 보면 풍미나 식감 부분에서 당연히 잃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멘보샤와 칠새우를 구매했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튀김은 보통 냉동을 해도 재현성이 좋은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계란 색깔도 엄청 미안한데? 지금 보시면 지금 아주 강도도 괜찮고 지금 막 튀긴 것 같이 잘 나왔는데, 한번 반을 갈라볼게요. 그냥 먹어야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데요? 지금 보면은 안에 통새우도 작지만 하나 들어가 있고 요 살 부분도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먹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약간 멘보샤 같은 경우는 사실 새우살을 다져서 튀겨서 약간 완자 같지만 그래도 새우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완자가 돼버렸어요. 텍스처가 약간 그 어묵튀김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정말 정통 멘보샤 같은 느낌은 좀 들지가 않아요. 멘보샤로 유명한 연남동 소재의 산안관점 멘보샤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냉동 제품이 새우 중심으로 살들이 떡처럼 뭉쳐 있다면 산안방점 멘보샤는 새우살로 뭉쳐져 있지만 스르르 풀어지는 질감이죠. 보통 생선이나 육류에 마이오신 단백질에 소금을 뿌리면 서로 엉겨붙어서 어묵이든 소세지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젓가락으로 쪼개지지 않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뒷면의 성분표를 찾아봤는데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재료들인데, 여기 특이한 놈이 하나 껴있었네요. 바로 트랜스 글루타미나제. 아니, 이걸 넣었다고? 트랜스 글루타미나제. 질이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소로서 인간의 몸에도 9가지 종류가 있을 정도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입니다. 흔히 소세지나 어묵을 만들 때 넣는 전분이 그저 단백질끼리 기계적으로 붙어있을 수 있게 만드는 풀 같은 역할, 접착제 같은 역할이라면, 얘네는 효소인 만큼 진짜로 단백질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게맛살을 만들 때 투입되는 첨가물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멘보샤에 썼다는 거는 대놓고 우린 튀긴 어묵을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한 셈이죠. 그래서 뭐 이게 나쁜 거냐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멘보샤를 한 개에 1,500원 주고 산 거지 튀긴 빵, 어묵 먹으려고 그 비싼 돈 낸 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혹시나 담당자님 이 영상 보시면 이것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멘보샤에 대한 평을 내자면 저는 5점 만점에 3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하자면, 튀김 특유의 바삭바삭하고 그 고소한 맛은 굉장히 재현이 잘 됐어요. 지금 뭐 튀김류는 원래 냉동을 해도 다시 데웠을 때 재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점이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 약간 그 느낌이에요.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인데 중간중간에 통새우가 하나에서 2개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멘보샤의 특징, 새우살 다져서 넣었지만 붙어있지만 잘 퍼트려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새우버거 패티예요. 그거 진짜 새우 느낌 아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 주고 가격도 비싼 게, 지금 4개 들은 한 팩에 7,000원 꼴인데 그럼 하나에 지금 거의 1,500원? 그러니까 한 조각에,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먹은 게 딱 1,5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추, 저는 재구매 의사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림새우와 칠리새우를 먹어봅시다. 조리법을 보니 200도에서 6분 돌리고 뒤집어서 6분 또 돌리라고 하네요. 멘보샤처럼 세워놓을 수 없으니 뒤집어서 하라는 거죠. 이건 좀 기대가 되는데? 총 10개가 들어가 있네요. 한 팩에 7,000원, 새우 10개 있으니 새우 한 개에 700원 꼴이네요. 잘 뒤집어 주고요. 시키는 대로 다시 7분 더 돌려줍니다. 그 사이에 소스를 데워줄게요. 새우를 다 데우려면 7분 정도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약불에서 소스를 데워도 좋지만 성질 급한 분들은 이거 답답하잖아요. 막간을 이용해 이런 소스 빨리 데우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스를 빨리 데우려면 당연히 강불에 빠르게 조지면 되겠죠.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소스를 강불로 가열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우선 당분 함량이 높아서 수분이 증발하면 순간적으로 탈 수도 있고, 점성이 매우 높아서 팬 밖으로 파박 튈 수도 있다는 점. 심하면 화상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꿀팁은 바로 물을 아주 약간 붓고 강불에 빠르게 가열하는 겁니다. 수분 함량이 높으면 점성이 낮아져 쉽게 튀지도 않고 소스의 온도를 100도 이하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타지도 않죠. 즉, 빠르게 소스를 데우면서도 앞서 상기한 2가지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다 데워질 시점에선 투입한 물만큼 다시 증발했기 때문에 쌤쌤이 됩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제육볶음 할 때도 요긴하게 쓸 건데,
자, 새우가 다 됐는데 비주얼을 보니 좀 퀄리티가 걱정되는데요. 나머지 새우는 크림 소스에 섞어봅시다. 칠리 소스와 달리 크림 소스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칠리 소스는 오랫동안 열을 가해도 소스의 형태가 유지가 되지만 크림 소스는 70도 이상 상승할 경우 소스가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약불에서 천천히 짧게 데운 후에 새우와 비벼주면 됩니다. 자, 크림새우와 칠리새우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비주얼로는 냉동치고는 굉장히 좋거든요. 과연 맛도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크림새우의 비주얼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요. 자, 좀 다네요. 약간 처음엔 약간 새콤한 약간 레몬즙 약간 그런 게 날 줄 알았는데 신맛은 거의 없고 그냥 마요네즈 계열 맛이네요. 그냥 크림으로 먹긴 나쁘지 않은데 좀 달다. 달아요. 그리고 튀김옷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과연 돌리고 나서도 튀김옷의 단단함을 유지하는 튀김인가 궁금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그렇게까지 단단하진 않네요. 근데 맛은 있어요. 새우 맛은 굉장히 좋고 새우 튼실튼실하고 통통하고 이 정도면 냉동해서 바를 수 있는 퀄리티로는 거의 최고급 아닌가 싶은데 소스가 좀 달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뭐 단 것까진 괜찮은데 약간 레몬즙 같이 약간 산미가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싶네.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화작하는 소리가 없고 이미 그냥 쫄깃쫄깃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칠리새우. 아까 칠리새우가 약간 산미가 조금 강했던 것 같은데 한번 맛이 어떨지 한번 봅시다. 근데 진짜 냉동 비주얼로는 진짜 굉장히 나이스해요. 이 정도면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오 대박. 칠리새우가 제일 맛있네. 뭐 새우나 이런 건 다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소스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크림이 좀 달다 그랬죠. 이거는 그 매콤한 맛과 간이 딱 잘 돼 있는데 그렇다고 단맛이 막 확 튀지도 않아요. 매콤 달달하네? 딱 그 느낌?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 멘보샵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 맛이다. 그거 치곤 너무 비싸다. 칠리새우, 크림새우 굉장히 냉동 퀄리티로서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셰프님 얼굴 믿고 정말 오랜 중국집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새우살은 굉장히 통통합니다. 다만 튀김옷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념에 대해서만 논하자면 크림은 단맛만 강하고 고소한 맛이나 산미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냥 이상한 달달한 크림? 커스타드? 이 느낌이고 칠리새우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한국인 취향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뭐였더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